네,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종목을 또 가지고 와서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섹터를 심도 깊게 파볼까요? 네, 오늘도 2차 전지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네. 실리콘 응급제와 CNT 도전제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 방송에서 제가 2차 전지 부분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그 동박이나 전해액 말씀드렸을 때는 네. 실적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하반기를 맞아요.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충전의 폐배터리 리사이클은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또 말씀을 드렸고, 장비 업체들은 실적 대비 저평가 그리고 수주 모멘텀으로 하반기를 봐야 되는데 최근 장비 업체들 주가도 굉장히 좀 좋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좀 하반기 이제 2차 전지를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 건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하고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글로벌 전기차는 1,402만 대 정도 판매를 예상을 합니다. 개인적인 판매 추정치이고 침투율은 17%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침투율이 17% 정도에 도달한다라는 의미는 100명 중에 17명 정도는 이제 전기차를 구입을 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 네. 저희가 수요자 관점에서 이 기술 혁신의 사이클을 정의를 하는데요. 2.5%가 넘어가게 되면은 얼리 어답터 시장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게 16%까지를 얼리 어답터 시장이고, 네. 16%가 넘어가면은 얼리 메조리티 시장으로 정의를 하는데요. 이 메조리티 시장은 초기 다수자들이 선택을 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산업은 이 다수자들이 선택을 하는 시점, 이 구간에 가장 많은 양적인 성장을 기록을 하는데, 주식은 얼리 어답터 시장에서 이 양적인 성장을 미리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주가 퍼포먼스는 훨씬 더 그 앞에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하반기, 올해 초까지 양극재 업체들 주가가 급등을 했었던 요인들은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하반기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실적 턴어라운드로 말씀드렸고, 새로운 기술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기술 관점에서는 아직도 침투율이 낮은, 기본 전기차 시장보다 침투율이 낮은 소재 혁신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그쪽은 아직 1등 업체, 2등 업체, 3등 업체가 제대로 가려지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의 주가 퍼포먼스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양극재 업체들의 주가처럼 하반기에 그런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어서 그런 쪽에 실리콘 응급제와 CNT 도전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실리콘 음극재와 CNT 도전제가 어떻게 보면 성장성 측면에서 개화 측면에서 보자면 가장 핫한 섹터인 거죠. 그렇죠. 2차 전지 내에서 하위 소재 중에서 전고체 전지는 소재는 아니고요. 전체 배터리 개념인데 거기에는 양산, 상용화가 안 된 쪽이지만 상용화가 되고 양산을 하고 있는 소재 중에서는 침투율이 아직 상당히 많이 낮은 그런 소재가 이쪽인 거죠. 네,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의 수혜 섹터, 수혜 소재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충전 시간 단축이 중요해집니다. 대량 양산, 대량 수요가 올라가기 위해서. 세 번째는 4680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될 시점이 됐습니다. 이랬을 때 실리콘 응급제 확대가 기폭제가 될 것이고요. 현재는 이 시장 초기이기 때문에 성장이 가속화되는 제1의 업체, 여기에 새로 진입하는 제2, 제3의 업체의 주가 퍼포먼스가 함께 좋아질 거고 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점인데요. 먼저 미국 전기차 시장을 살펴보면 미국은 좀 특이한 국가죠. 유럽은 승용차 비중이 75%가 넘거든요. 미국은 승용차의 비중이 25%가 안 됩니다. 오히려 픽업 트럭이나 SUV의 비중이 75%가 넘어가는 국가이고요. 그렇다는 말은 배터리의 기본적인 요구하는 용량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실제로 현재 기준에서 글로벌 평균 배터리 용량은 56kW 정도 됩니다. 근데 미국은 한 70kWh 정도가 되고요. 이게 2030년이 되면은 글로벌 전체도 평균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글로벌 평균은 70kW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미국은 100kWh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배터리의 용량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기술이 중요한데, 이게 하이니켈 기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니켈 함량을 높이면서 올릴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 테슬라 쪽으로 공급 계약이 되었던 LLM프의 하이니켈이 90%를 초과하는 기술입니다. 그럼 이제는 90%에서 95%로 가게 되면 어느 정도 하이니켈 기술이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소재의 혁신이 응급대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실리콘을 첨가를 하게 되는데요. 실리콘을 20% 정도 첨가를 하면 배터리의 용량이 20% 정도 증가가 됩니다. 네. 그 말은 400km를 갈 수 있는 배터리가 전기차가 480km를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실리콘 음극재를 쓰면 쓸수록 안정성에 문제가 된다라는 게 이슈이고 CNT 네. 보존제를 함께 섞어 써야 됩니다. 여기에 충전 속도가 단축되어야 되는 이슈가 좀 발생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테슬라도 최근에 충전기 자체는 좀 통합하려고 하는 움직임인데요. 여기에 그렇죠. 소재 역시는 실리콘 음극재 좀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리콘 음극재가 상당히 앞으로 충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장점과 지금 단점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충전 관련해서 실리콘 음극재가 하는 역할은 네. 충전의 효율을 높이는 형태입니다. 20% 정도 이론적으로 실리콘을 음극재에 첨가를 하게 되면 배터리 용량도 20%가 상향되지만 충전 속도도 50%까지 최대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배터리 용량이 200kWh가 넘는 고용량의 배터리가 많이 탑재된다고 말씀드렸고 이게 현재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250kW 정도의 규격인데요. 이걸로 80% 정도까지 충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4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급속 충전기가 설치되는 곳은 공공기관이라든지 대형 빌딩, 상업시설인데 여기서 40분까지 충전하는 건 소비자 수요에 네. 맞지 않을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를 최대한 첨가를 해서 충전 속도를 50%까지 단축시키면 40분이 한 20분이 된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미국은 사실 급속 충전기보다는 완속 충전기의 수요가 더 높은 나라가 됩니다. 완속 충전기는 집집마다 설치를 하게 되는데 한 10kWh 정도의 규격 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200kWh 이상의 배터리는 16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럼 퇴근하고 나서 출근할 때까지 완충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전 속도를 확대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맞아요. 실리콘 음극재의 단점 중에 하나가 결국 아까 말씀드린 내구성 문제가 있고 가격이 아직까지 높다는 거죠. 이거는 산업이 대량 양산이 되기 전에 당연히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포스코 퓨처엠이 생산을 하는 흑연 음극재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한 6불에서 7불 정도가 합니다. 그런데 대두전자대로가 현재 양산하고 있는 실리콘 음극재는 킬로그램당 60불에서 70불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이 어떻게 떨어질 거냐가 향후에 실리콘 음극재 첨가에 중요한 또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4680 배터리 이야기 많이 나왔었죠. 테슬라도 4680 배터리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고 LG 지금 에너지 솔루션도 연내에 생산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4680 이게 크기의 그 수치라면서요.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이 커지고 크기가 커지면은 실리콘 음극재가 더 필요하다 이런 논리입니까? 일단 부피가 커지죠. 이제 2170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원통형 정제 규격이면 4680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지름이 커지고 이제 부피는 3배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부피가 커지는 만큼 그만큼 더 많은 소재들이 들어가는 거는 당연한데 이게 4680 배터리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단순히 부피가 2270 대비해서 5배가 커지네요. 5배가 커져서가 아니고 제조 공정부터 패키징 방식까지 완전 다 변경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테슬라가 코스트 원가를 대폭 절감을 시키겠다고 하면서 가지고 나오는 거고요. 이게 되어야지 비로소 전기차의 대량 수요 확대가 가능해집니다. 2천만 원대의 전기차가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량 양산이 되는 것이고 현재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4680 배터리 연내 혹은 늦어도 내년 초에 양산을 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테슬라는 현재 이제 시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테슬라의 4680 배터리 대량 양산은 좀 쉽지 않을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이 파나소닉이 올해 내년 3월 정도에 양산 예정이었는데 최근에 실적 발표에서 1년 정도 연기를 해서 25년 상반기 정도로 보이고요. 그러면 적어도 24년까지는 LG 엔솔의 동무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또 중국 별개로 쓰이게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4680 배터리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고 문제가 되는 게 건식 공정이라고 있는데요. 이 건식 공정에서 쉽게 말씀드려서 중간에 이제 액체의 용매를 섞어 쓰지 않고 바로 코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은 이제 중요해지는 게 이 바인더라는 게 있고 도전제라는 게 있는데요.
바인더 자체가 다른 성능을 내는 바인더를 개발을 해야 되고 이게 지금 쉽지 않기 때문에 건식 공정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바인더와 함께 이 CNT 도전제가 도전성을 높여주는 소재로서 보완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CNT 도전제가 건식 공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리포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SW CNT를 네. 유일하게 양산하고 있는 게 나노 신소재이기 때문에 이 건식 공정에서 4680 배터리에서 핵심 수혜주가 나노 신소재로 이슈가 돼서 올 초에 많이 올랐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네. 해보면 4680 배터리 양산 시점과 함께 실리콘 응급제의 채택이 크게 확대될 것이고 4680 배터리의 핵심은 건식 공정인데 이 건식 공정에서 핵심은 특별한 바인더를 만들어야 되고 CNT 도전제가 보완적인 성격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CNT 도전대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공부를 해보는 시간이 필요한데 많은 내용을 준비하셨는데 네. 아쉽게도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CNT 도전제 중에서 기업 하나만 설명드리고 네.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이오라고 하는 기업이 최근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있거든요. 투자 포인트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기술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는 소재이고 낮은 설비 투자가 장점입니다. 이거는 시간이 갈수록 해자가 될 것 같고요. CNT라는 게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가장 높은 마진을 향후에 기록할 수 있는 소재가 될 것 같고 이거는 원재료 비중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객사 확장에 유리한 소재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나노신 소재나 동진 세미캠의 경우에는 특정한 셀 업체로 공급을 하는 구조라고 하면 CNT를 만드는 제이오는 현재도 SK온, CATL, BYD, 노스볼트로 공급을 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삼성의 SDI, 파나소닉으로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이 주가 터닝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LFP로 가든 반고체 전지로 가든 전고체 전지로 가든 모두 다 중요해지는 소재가 CNT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지금보다는 내년, 내후년의 미래를 바라봤을 때 2차 전지 소재 내에서 주도할 수 있는 흐름이 좀 변환됐을 때 이 제이오의 관심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마침 주가는 쉬어가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리콘 음극재 그리고 CNT 도전제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